한산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은 그날 밤 견내량 앞바다에서 잠시 숨을 돌렸어. 짧은 휴식 뒤에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 그는 곧바로 살아남은 외놈들을 쫓아 나서기로 했어. 끈질긴 그의 성격답게 놈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던 거야. 다음날 이순신 함대는 7,000량을 지나 거제 안골포로 진격했어. 그런데 안골포에 이르자 우리 앞에 적선들이 빽빽하게 정박해 있는 게 보였지. 큰 배 21척, 중간 배 15척, 작은 배 6척으로 총 42척의 적선이었어. 놈들은 우리가 나타나자 완전히 쫄아서 나오지 않았어. 항구 깊숙한 곳에 꽁꽁 숨어 꼼짝도 안 했지. 평강은 그 모습을 보며 짜증스럽게 투덜댔어. 와, 영감, 저 새끼들 완전히 겁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순신은 배 위에서 가만히 놈들을 지켜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어. 이제 저놈들도 바다로 나오면 죽는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긴 모양이구나. 평강이 답답한 듯 소리쳤지. 영감, 저대로 둘 거야? 가서 그냥 쓸어버리자고. 하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어. 안골포 앞바다는 입구가 너무 좁고 암초가 많아 큰 배를 이끌고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할 수 있었어. 이순신은 함대를 정지시키고 대신 포격을 명령했지. 포격으로 저놈들의 배를 부셔라. 곧 판옥선과 거북선에서 동시에 포탄이 날아왔어. 쾅! 콱! 쾅! 좁은 포구 안에 갇혀있던 적선 20여 척이 일제히 포탄에 맞아 불타고 부서졌어. 나머지 배들은 더 깊숙이 숨어버렸지. 우리는 포격으로만 적선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 직접 다 들어가서 놈들을 몰살시키기에는 바다가 너무 좁고 위험했어. 이순신은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어. 평강도 짜증스럽게 발을 굴렀지. 아, 진짜 아깝네. 군량만 충분히 있었으면 그냥 끝장내는 건데. 이순신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군량이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서 다시 준비하는 수밖에. 우린 다른 곳에 숨어있을 외놈들을 더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군량이 바닥나 어쩔 수 없이 여수 본영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어. 이순신의 마음은 착잡했지. 전투는 승리였지만 완벽하게 놈들을 끝장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으니까. 평강도 안타까운 얼굴로 이순신을 바라봤어. 영감, 아쉬워하지 마. 어차피 저놈들 바다로 나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순신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충분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 대한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지. 이렇게 이순신 함대는 다시 곤영으로 돌아왔고 짧지만 치열했던 안골포에서의 전투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어. 한산과 안골포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어. 외놈들이 믿고 있던 해상 보급로가 철저히 차단되어 버리니 전선에 있던 외놈 장수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지. 특히 평양성에서 북진하려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대승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했어. 식량과 탄약을 바다로부터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승전보를 받아야 수명의 애가 조선의 왕 선조는 이미 평양마저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쳐 있었어. 그것도 모자라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면 명나라 국경을 넘어 도망갈 준비까지 하고 있었지. 평강은 이 소식을 늦게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분통을 터뜨렸어. 뭐라고? 또 튀었어? 태호양도 버리고 의주까지 갔다고? 와, 진짜 미쳤네, 미쳤어. 야, 온달, 이게 나라냐? 왕이란 새끼가 튀고 또 튀고 아주 달리기 선수 뺨치겠네. 이 성계짜 쓰기. 후손 교육을 개판으로 시켜놨어. 스벌놈이 왕이면 백성들을 지켜야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온달은 흥분한 평강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진정시켰어. 야, 진정 좀 해. 그래도 우리가 바다를 확실히 막았으니까 놈들도 더 진구들 못하는 거잖아. 왕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평강은 온달의 말을 듣고 더 성이 났어. 무슨 사정? 지 목숨 살자고 피는 게 사정이야? 그러고도 왕이냐고. 우리는 여기서 미친 듯이 칼질하고 총을 맞으면서 싸우는데 그 새끼는 넉나라로 칠 생각만 하고 있다잖아. 아, 진짜 그런 자식 처음 보네. 왕의 탈을 쓴 개새끼 아냐? 이순신은 멀찍이서 평강의 욕설을 듣고 있었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 깊은 눈빛 안에는 평강이 하는 말에 대한 무거운 공감이 있었어. 이순신 역시 마음속으로는 왕이 백성과 장수를 버리고 계속 도망가는 현실에 속이 쓰리고 부끄러웠거든. 평강이 아직도 씩씩대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 이순신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어. 발행이야.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왕의 재구시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평강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지. 그건 맞는데 영감도 짜증나잖아. 지 혼자 도망 다니면서 우리한텐 싸우라고 장계 보내고 훈장이나 던져주는 거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우리가 무슨 개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건 맞는데. 슬벌. 난 왕 같은 건 정말 피 없는 것 같아. 이순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표정엔 평강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한 씁쓸함이 가득했지. 어쨌든 전선은 그렇게 묘하게 교착 상태가 되었어. 바다는 우리가 장악했으니 외놈들의 보급선이 막혔고 육지에서는 평양을 차지한 고니 씨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어 꼼짝없이 멈춰섰지. 전쟁은 긴 침묵 속에서 다음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그 사이 백성들은 망대신 이순신을 보며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 평강은 이순신을 보며 중얼거렸지. 영감, 진짜 우리가 이 나라 구하는 거 아니야? 왕이 아니라? 이순신은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어. 왕이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지키는 나라여야지. 그게 진짜 나라다. 평강은 이순신의 깊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이순신과 그의 함대는 조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왜군의 총두목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이 보낸 선봉대가 파죽지세로 한양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참지 못하고 신이 나서 직접 조선 땅에 입성할 욕심으로 바삐 준비했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금빛으로 치장한 갑옷을 걸친 채 대마도까지 왔지. 휘황찬란한 장막 안에서 히데요시는 이미 조선의 수도에서 벌일 승리의 축하잔치를 꿈꾸며 들떠 있었어. 그때 얼굴이 창백해진 신하 하나가 다급히 히데요시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 그는 벌써부터 벌벌 떨며 말했지. 관백, 큰일 났습니다. 히데요시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흥미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 왜? 조선에 이순신이라는 수군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히데요시는 눈썹을 찌푸리며 턱을 괴고 물었어. 이순신? 그게 뭔 놈이야? 조선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데 지금 조선 앞바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의 바닷길을 모조리 끊어놓았습니다. 히데요시는 별것 아닌 듯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지.
그니까 그놈은 조져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리 쫄아있어. 하지만 신하의 얼굴은 더욱더 어두워졌어.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답했어. 관백, 이미 9번을 공격했지만 전부 패했습니다. 아군 함대는 완전히 금일 직전입니다. 히데요시가 숫잔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어. 그의 얼굴에선 피가 싹 빠졌어. 뭐? 9번을 연속으로? 그게 말이 되냐? 한산도라는 곳에선 무려 70척이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완전히 그자의 손아지에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머리를 감싸지며 괴성을 질렀어. 70초? 병신 같은 새끼들! 겨우 한 놈한테 다 있다고? 당장 놈은 조사버려! 목을 베어서 가져와! 그러나 신하는 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저었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전투에 들어가면 마치 귀신 같습니다. 놈의 폭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배가 나가면 그냥 무조건 깨지고 부르답니다. 병사들도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벌벌 떠는 신하의 얼굴을 빤히 노려봤어. 순간 그의 손끝마저 떨리고 있었지. 공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어.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머릿속엔 이순신이라는 자가 어떤 괴물일까 하는 상상이 번졌어.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건너갈 때 그놈의 함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히데요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직접 바다를 건너다 혹시라도 그 무시무시한 이순신에게 걸렸다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 히데요시는 부들부들 떨며 손을 저었어. 안 되다. 안 돼. 이대로 건너갔다간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돌아가겠다. 그렇게 히데요시는 황급히 짐을 싸서 본국으로 발길을 돌렸어. 한때 조선을 정복할 꿈을 꾸던 외놈들의 대장은 결국 바다 위의 무적 귀신 이순신의 이름 하나만 듣고 겁에 질려 꼬리를 말고 도망친 거야. 이제 조선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가 된 것이었지.